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 굴착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시동 거는데 바로 DPF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DPF 경고등이 뜨면서 그냥 경고등이 뜨는 게 아니라 그 뭐죠? 정비기사에게 문의를 하라고 좀 빠른 시일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냥 일 시작 전에 DPF 경고등이 떠서 좀 여기 작업은 조금 좀 시간에 촉박한 작업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리고 또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DPF 재생을 했어요. 40분 동안 재생을 해주고 지금 일을 막 하려고, 40분 재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려고 끝났다는 경고등이, 그 경고등이 꺼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안전 레버를 딱 올리니까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바로 그냥 이렇게 경고등이 또 떠요. 재생을 또 하래요. 40분을 해줬는데 요게 바로 또 떠서 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정비기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보시면 엔터를 한번 이렇게 누르면 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래로 설정 다음에 차량 메시지가 있죠. 차량 메시지에서 또 엔터 확인을 눌러주면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뜹니다. 엔진 배기 시스템, 그리고 이제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오류 코드라고 보이시죠? 요 코드를 이제 불러드렸더니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는 이제 센서가 나간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차 지금 또 떴어요. 즉시 주차 필요, 주차 재생 필요. 이게 뭐냐면 DPF 재생하라는 거죠. 네. 근데 안 해주고 안 하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게 맞지만, DPF 재생을 40분을 기다려 해줬는데 이게 또 뜬다는 건, 다행히 단순한 센서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거면 다행인데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이거 DPF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여름에. 네. 그때도 사실은 뭐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도 제가 예민한 거는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트라우마나 예민해질 수 있는 거는 그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때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는 그 터널 있을 때 꼴랑 2년밖에 안 된 그 차도 신형이죠. 새 차죠, 참. 신형이 아니라 새 차죠. 2년 된 차면 새 차입니다. 새 차인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DPF 재생이 계속 너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켜놓는데, 중요한 거는 안전 레바를 DPF 재생하게 되면 안전 레바를 내려놔도 DPF 재생 동안 시동이 안 꺼지거든요. 그쵸? 정상인 차량은. 근데 그 차량은 시동이 꺼져요.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안전 레바를 못 내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밥 먹고 와서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되면 이제 다행히 그냥 뭐 좀 쉬었다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좀 있어서, 그게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 혹시 그런 관련된 비슷한 일들이 경험이 있으신 우리 회원분들이 혹시 구독자님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올렸던 거고요. 근데 다들 이제 얘기가 500시간 되면 뜬다. 그리고 저 RPM에서, 당연히 DPF는 저 RPM에서 쓰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정비기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굴착기는 저 RPM도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저 RPM으로 많이 다니면 시내 주행,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속 주행을 한 번씩 해줘야, 잠시만요. 그렇게 해줘야 좋죠. 근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RPM을 좀 쓰는 경우 써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또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네요. 이 고RPM을 쓰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거죠. 지금 소리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안 들리고 어디를 해볼까요? 자, 좀 굳은 땅을,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AS 기사님한테, 정비 기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잠깐 받았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이 RPM 소리 들리시죠? 이 RPM 소리랑 부하가 걸렸을 때, 안 되네요. 블레이드를 내리고 저쪽으로 조금 확 긁어볼까요? 여기는 어떨까 볼게요. 부하가 많이, 흙이 좀 무거운 걸 많이 뜨거나 힘을 받으면 왜 안 그럴까요? 또 지금 들으셨나요? 네, 웅 하면서 RPM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부하받는 소리가 나죠. 우리 장비 타시는 분들은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네. 이 부하받는 소리가 나게 작업을 가끔씩 해주는 게 좋답니다. DFF에는. 네. 그런 식으로 힘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RPM을 낮게 잡더라도, 네, 그렇게 작업을 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지금 어떤 건지 센서가 나간 것 같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나 정확한 이유는 이제 와서 봐야지 알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예민해서 제가 여름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이제 본인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센서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경고등이 떴습니다. 경고등이 아니라 고장이 났습니다. 어쨌든 네, 센서가 망가지건 뭐가 망가진 건 망가진 거니까요. 한번 이러고 당연히 안 그럴 수도 있고, 기계라는 건 망가질 수 있고 뭐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상이 생기면 좀 많이 더 신경이 쓰여요.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뭐 지금 스트레스까지는 아닌데 신경이 좀 쓰입니다. 네, 스트레스까지는 아니고요. 또 요게 이제 이 AS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뭐 1년밖에 AS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되기도 하고, 지금 이따 올 때 한번 물어볼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각 품목마다, 항목마다 AS 기간들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은 덴바를 맞춰서 좀 이쪽으로 가니까 햇살이 엄청 뜨거워요. 자, 오늘 작업은 마사를 받아놨는데 덴바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쪽으로 지금 밀어가지고 덴바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네, 높이를 맞춰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 정도는 사실 엄청 타격으로 찍는 게 아니라 네. 얼마 전에 전에 함께 이제 상수도 타던 네. 얼마 전에 상수도 같이 하면서 이제 3W로 계속 메인 타던 함께 일하는 동생이 이제 제가 상황이 안 돼서 제 장비를 좀 타주기 위해서 그래서 틸트나 이런 다른 버튼들을 알아야 되니까 왔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익숙해지게 타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동생하고 같이 일하던 다른 동생과 이런저런 이제 잡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쿵쿵 찍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동생은 이제 하던 습관과 본인의 일 패턴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걸 갖고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그냥 보고 막 웃었죠. 나는 저렇게 작업 안 하는데 그러고 그 동생은 우리 형님 마음 아프겠는데 그러시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 동생의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육도불이 이렇게 타는데 고장이 나면 그건 말이 아니라고. 고장 안 난다고. 그렇죠. 이게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로 좀 험하게 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다 고장이 나버리면 말도 안 되지만 근데도 저는 많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 큰 무게와 이거 때리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동생은 네. 형님 이 정도는 더블이 타줘야지.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1년 된 장비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아끼게 되죠. 네.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동생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6더블은 좀 시원시원하게 타줘야지. 근데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스페어 탈 때는 좀 그랬거든요. 네, 그냥 시원시원하게 타게 되죠. 네.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1년, 2년 뭐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한 3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뭐 관리는 성격이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겠지만 좀 청소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하겠지만 이렇게 작업 일에서는 이렇게 땅땅 때리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마음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제가 밥을 먹고 왔더니 AS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센서 하나만 교환을 하고 마무리는 됐고요. 근데 이게 왜 벌써 이렇게 되겠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기온차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이제 오후나 이렇게 돼서 좀 그러면 풀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나왔으니 출장 나왔고 해서 일단 교환은 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건데 뭐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찝찝은 하지만 어쨌든 센서는 깔끔하게 교환해서 괜찮다고 하니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면 또 해주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여쭤봤거든요. 신차 출고하고 AS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1년에 2,500시간. 네, 1년에 2,500시간이 맞고요. 1년에 2,500시간과 3년에 6,000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2,500시간은 뭐냐면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유압 호스나 뭐 그런 전기 배선 같은 일반적인 거는 1년에 2,500시간이고
1년에 2,500시간이 끝날 쯤 되면 관련된 AS팀에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전화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또 1년과 1년이나 2,500시간이나 어떤 거라도 하나 지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차주가 이제 알 수 있게끔 1년이 지났고 2,500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1년이 지났다고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공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신차 내리셔서 AS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자 3년에 6,000시간은 뭐냐면 3년에 6,000시간은 이게 대버킷이라 이게 안 긁어지는 버킷을 바꿔야 되나 하고 지금 쳐다봤어요. 3년에 6,000시간은 엔진 주요 부품, 엔진, 미션, 하부, 그 다음에 실린더, 네, 요런 게 3년에 6,0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지금 자유낙하 때 틸트를 안 달고 지금 빈 버킷이니까 뭐 안 그러겠지만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으면 멈칫했다 팍 쳐요, 제 쪽으로. 이게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볼보 AS 하시는 우리 기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걸 보고 다른 장비보단 조금 심하긴 하네요.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 장비도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고 난 한 8개월 그때 한 6개월쯤 돼서부터 증상이 심해졌어요. 그러더니 심할 때는 엄청 심해요. 괜찮을 때는 그냥저냥 뭐 이해하면 탈 정도는 되는데, 심할 때는 버킷이 접다가 말고 이렇게 접다가 캐빈 쪽으로 확 달려드는 것처럼 무서울 정도로예요.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팍 엄청 심하게 칩니다. 하여튼 간에 일단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했더니 실린더는 버킷 실린더든 어떤 실린더는 아이고 때렸네요. 6,000시간에 3년에 6,000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알아두시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그 문제 있던 그 DPF 관련된 경고랑 뭐 그거는 센서 불량으로 해서 센서 교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예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당연히 고장도 안 났으면 좋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뭐 그러면 기계라는 거는 10년 만년 마냥 고장 안 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기계니까 그러지 않게 잘 타야겠죠. 근데 그런 센서류나 DFF 관련된 거는 차주가 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좀 가끔씩 고RPM 좀 써주고 주행 좀 많이 해주고, 그런 게 안 된다면 어떤 조건이든 하나 정도만 맞춰주면 돼요. 좀 고RPM으로 자주 운행을 해준다던가 작업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주행을 좀 자주 해준다던가. 근데 현장에다가 놓고 다니는 장비들이 있죠. 저도 많이 그러고요. 그런 장비들은 지금 왕하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지금 딱 이렇게 힘줄 때 소리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부하받는 소리, 그 소리가 부하받는 소리래요. 네, 그 순간
그런 부하받는 작업들을 좀 해주면 괜찮다고 합니다. 또 네. 그러니까 차주분들이 그런 걸 알고서 내가 어떤 조건을 못 맞춰줄 땐 다른 조건이라도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 작업할 때 가끔씩은 RPM을 좀 높게 잡고 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 정도는 차주가 좀 알고 자기 장비를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되겠죠. 네. 얼어가지고 엄청 땡땡합니다. 이거 흙이 많아, 성량이 많아서 곰팡 쳐서 밖으로 뺀다고 해가지고 옆으로 모았거든요. 근데 또 곰팡 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모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 해야 될지 일단은 저기까지는 대파 맞춰서 긁어놓고 언젠가부터 자꾸 이렇게 억양이 긁어놓고 저 곰팡 친다고 모아놓은 저 끝까지는 일단 가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저희 이제 일 지시하시는 사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일단 그때 가서 판단한 다음에 곰팡 치는 것도 다 까가지고 다시 옆으로 좀 미루던 거 어떻게 해야겠죠.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 여기서 이만큼 쌓여있는 요 흙도 다 빼야 돼요. 어차피 저기도 제가 밀고 이제 들어가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다가 그래서 쌓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아이고 굳었어. 여기는 살짝 높아요. 이렇게 심 받는 작업들을 조금씩 해주면 괜찮답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하고 나면 가족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 여행이 참 오랜만이고, 그리고 특히나 해외여행 같은 경우엔 저도 잘 못 갔어요.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딱 3번 나가고, 요번이 이제 이번에 나가면 3번째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중국 출장으로, 이제 여행은 아니죠. 하지만 첫 저의 해외 나갔던 그런 거라 출장이긴 해도 그래도, 그리고 또 저녁에는 발 마사지 받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았었어요. 저렴하게. 네. 그렇게 해서 피로 풀고 들어와서 다음날 일정 보고 이런 게 참 재미있었던 한 15일이었어 가지고 여행 같은 그런 출장이었죠. 네. 그래서 그게 한 번이고, 두 번째 이제 우연히 친구랑 해서 같이 한번 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번이 3번째 가족여행으로 이번에는 갑니다. 근데 재작년에 제가 기사 타고 있을 때도 가족여행으로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과 부모님과 자녀들까지 다 뭐하냐, 어디다 뿌리냐, 다 해서 갔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만 딱 못 갔어요. 제가 그때 기사 타고 있었어 가지고 중기사무소에 일에 있다 보니까 기사가 어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 당시에는 또 겨울에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모르겠네요. 일이 없어도 슬쩍 얘기하고 갈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일이 없는데 어쩌다가 일이 그렇게 들어오는 그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가버리면 참, 그러니 그래도 못 갔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일이 바빴어요. 현장이 계속 돌아갔어 가지고 그런 거 엄두를 못 내서 제가 기사를 타고는 있지만
더 기사 타고 있으니까 더 못 간 거겠죠. 네. 제 꿈을 위해서는 기사 타고 있을 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못 갔는데, 안타까웠던 거는 제가 못 가니까 저희 아이들까지 여행을 못 가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과 조카들까지 다 해서 다 같이 이번에는 온 가족이 진짜 딱 조카 2명만 못 가고 다 갑니다. 네. 부모님 2분과 형네 가족 4명, 누나네 저희 누나네 가족 조카 2이 못 가요. 그래서 둘 빼고는 이제 누나네하고 누나네 2명, 그 다음에 저희 3명, 저희 가족 3명, 그 다음에 동생네 가족 4명. 네, 총 몇 명이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대가족 이동이죠. 네. 여행 일기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높은데 이바로 긋기에는 그러면 너무 깊게 파져서 여기는 저 쪽바가지로 긁으면 딱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버킷으로 싹싹싹 하면 되는데 많이 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마무리 짓고요. 싹 집으면 되는데 틸트가 아니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 조금 보이겠죠? 예, 보이시죠? 요 끝에 오른쪽에 쇠꼬챙이 철근인데 저런 게 서 있는 상태에서 딱 장비가 가서 밟아버리면 그냥 빵꾸죠. 그냥 빵꾸예요. 잘 보이게 이렇게 놓고 여기 흙은 다시 끌어와야죠. 이럴 때 틸트를 달고 작업을 하면 그냥 바로 그랩으로 찝어버리면 되는데, 이런 작업은 틸트로 달기 좀 부담스러워서 틸트를 벗고 작업을 하면 그 순간순간 이런 것 때문에 참 불편해요.